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폼 속성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테이블의 관리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오늘은 폼에 관련돼서 알아보는데요. 자, 폼이라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우리가 꾸며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선생님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서 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대여 상황 폼을 지시에 따라 완성할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탐색창에 보시면 폼이 있죠. 고객 상황과 대여 상황이라는 두 개의 폼이 있는데, 대여 상황 폼을, 자, 우리가 폼에서 일단 테이블에서 두 가지 보기 방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보기 방식과 디자인 보기라는 보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폼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폼에서는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지 않고 폼 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기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지만 폼에서는 폼 보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여 상황을 열기를 누르면 폼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디자인 보기로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열기를 이용해 폼 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임 이러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폼의 데이터를 제대로 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폼에서 데이터 표시를 못할 때 일단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을 보시면 대여 현황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은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본이 얘란 소리인 거죠.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건데 얘를 연결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레코드 원본 메뉴는 어떻게 찾냐 하면요, 이걸 디자인 보기로 보시면 이렇게 속성 시트가 있는데, 없는 분들은 여기 리본 메뉴에 속성 시트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나와요. 지금 레코드 원본이라는 메뉴가 이제 없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표시를 못하는 건데, 여기에 드롭 단추를 눌러서 대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연결해 주면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에서 알아야 될 건, 이 폼을 폼 보기로 열었을 때 제대로 데이터를 표시를 못한다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폼의 구성을 보면 폼 머리글이 있고 본문이 있고 폼 머리글 구간이 있고 본문이 있고 폼 바닥글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총 3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폼 머리글에 있는 이 상자, 본문에 있는 이 상자, 둘 다 지금 전화번호 적혀 있지만 위에 있는 컨트롤 상자는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컨트롤 상자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레이블 컨트롤은 얘는 보통 제목을 찍을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놓고 글자를 쓰면 폼 보기로 가도 이렇게 안 바뀌는 거죠. 그대로 글자를 유지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필드 값이나 또 계산식, 지금 이제 여기에 필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필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필드의 값이 표시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넣은 3 더하기 4를 했다, 이렇게 식을 쓰면요, 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은 단순히 제목 찍을 때 쓰는 것이고, 텍스트 상자는 필드 값이나 계산식을 표시할 때 쓰는 상자가 바로 텍스트 상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컨트롤 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상자니까 이 둘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폼 머리글 부분에 영역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각 구간의 영역을 확보할 때는 이 구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아래선 있죠. 여기다가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마우스를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돼요. 이때 잡아당기면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자, 영역을 확보할 때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숫자 2가 보이는 정도, 딱 요 정도가 가장 적절한 크기입니다. 문제에서 말이 없을 때 임의의 크기라고 하면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컨트롤 Z. 바닥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 확보를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역 확보하는 방법이랑 각각의 컨트롤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봤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속성 시트인데요. 이 속성 시트는 특징이,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하는 그 컨트롤에 또는 영역에 대한 속성 시트로 바뀌어요. 지금 제가 폼 머리글을 클릭했죠. 그러니까 선택 유형이 구역으로 바뀌면서 폼의 머리글 속성 시트로 바뀌는 거고요. 전압으로 레이블을 클릭하면 전압으로 레이블 상자에 설정하는 속성 시트로 바뀌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의 속성 시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시트는 내가 클릭할 때마다 그 개체에 따르는 속성 시트로 바뀐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아까 우리 처음 해봤던 레코드 원본 메뉴가 있던 폼 속성을 가시가려면 왼쪽 모서리 여기를 클릭하면 선택 유형이 폼으로 바뀌면서 폼 전체적인 속성 시트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죠. 폼의 최대 레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라. 자, 지금 우리가 폼 보기로 가서 보면은 레코드 값이 하나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폼 속성에 보면 기본 보기라는 메뉴가 단일 폼이라서 그래요. 단일 폼이란 건 폼의 데이터를 단일화 하나씩 보여준다는 소리인데, 최대 레코드를 표시한다는 거는 연속적으로 레코드를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폼 보기로 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문제의 의미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거 마찬가지로 다 속성 시트에 있는데, 자, 일단은 레코드 탐색 단추는, 자, 여기 탐색 단추라고 메뉴가 보이십니까? 있죠. 예로 돼 있죠. 폼의 구분선. 자, 탐색 단추 바로 밑에 보면 구분선이라고 이렇게 왠지 보이시죠? 이거 예로 돼 있죠. 자, 레코드 선택기. 자, 탐색 단추 바로 위에 레코드 선택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예로 돼 있는데요. 이 각각의 메뉴가 어떤 거냐면요. 폼 보기로 보시면 레코드 탐색 단추가 이거고요. 폼의 레코드 구분선이 이것들이고요. 각각 들어가 있는 선 보이죠?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레코드 선택기고요. 얘는 탐색 단추고, 얘는 구분선이에요. 이걸 아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라집니다, 저것들이. 자, 디자인 보기로 가서, 자, 일단은 탐색 단추를 아니요로 바꾸고, 구분선을 아니요로 바꾸고, 선택기를 아니요로 바꾸면, 자, 폼 보기로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탐색 단추 사라졌죠. 레코드 구분선이 없어졌죠. 앞에 선택기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최소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
이거 마찬가지로 속성 시트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면 최소와 최대화 단추 둘 다 표시되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최대화 단추만 이것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네, 최소화 단추가 표시 안 되면서 최대화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할 것, 이거 마찬가지로 속성 시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폼의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메뉴들을 못 찾겠다 라는 거는 집에서 공부하시는데 못 찾는다는 이유는 선택 유형이 폼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성 시트는 반드시 모두 탭을 항상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모든 메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유형이 폼이 되려면 제가 왼쪽 모서리 여기를 클릭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삭제 가능이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영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위에 보시면 삭제 가능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얘에서 삭제를 할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아니오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6번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로 설정. 자 이거는 좀 위로 가보시면은 테두리 스타일, 여기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자 있는 거 보이시죠? 조정 가능이 되어 있는데 이거 드롭 단추를 눌러 가지고 가늘게로 하시면 설정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폼 보기로 갔을 때 크기 조절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폼 보기로 갔을 때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뭐 저걸 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8번 폼 머리끈의 높이를 1cm로 설정. 자 그럼 폼 머리끈을 클릭해주고 폼 머리끈의 속성 시트에서 높이를 1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도 높이 지정이 가능하다는 소리고, 폼 바닥글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 자, 폼 바닥글 클릭해주고, 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높이를 0으로 설정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이제 딱 보이지 않는 거죠. 자 폼이 닫히기 전에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할 것. 자 이거는 폼 속성에 있습니다. 폼 속성. 자 폼 속성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왼쪽 모서리 네모, 그리고 이 8번의 답은 모달이거든요. 모달이란 기능이 뭐냐 하면 이 개체를 열었을 때, 자 지금 모달이 아니오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폼 보기로 열었죠. 자 고객 상황이라는 폼도 열었죠.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열렸죠. 근데 이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폼을 클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폼에 모달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파일에 선생님이 열기를 눌렀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폼이라는 건데 지금 이 뒤에를 클릭하면 클릭이 안 되죠. 그럼 이 폼에는 모달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폼이 닫히기 전에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는 건 이 폼에 모달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달은 그런 개념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 폼의 모달 기능을 예로 설정하면, 자 이 폼이 닫히기 전엔 다른 폼은 선택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폼 보기로 가서 보면, 자 이 폼이 닫히기 전엔 딴 데도 메뉴가 아예 클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로 8번에 대한 문제의 설명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폼 관련된 속성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폼 기능은 사실 많이 반복해 주셔야 이 메뉴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폼의 모든 문제들은 90% 이상이 속성 시트에서 모든 걸 찾아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잘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봉쌤이 장담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